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에 딱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엘리베이터 있고 준신축에 뭐 역과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서울이고 이런 조건이면 가격만 맞으면 분명히 매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볼 때 바라볼 때 내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가, 편리성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저는 또 현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되게 오랜만에 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개봉동에 와 있냐, 우리 교육생분께서 낙찰받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매도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단기 매도고요,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1타경에 111769번 8번 물건을 낙찰 받으셨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항력 포기 물건입니다. 우리 교육생분이 받은 날짜 5월 7일인데 5월 중순 말부터 해서 허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보증공사 물건들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입찰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낙찰 받으신 물건이고, 단기에 정말 빠른 시기에 정말 큰 차익으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얼마에 파셨냐, 일단 낙찰을 우리 교육생분께서 2억 2,800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2등과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등의 가격은 2억 300, 그러니까 차이가 2,5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전체 가격이 10%. 이러면 생각할 겁니다. 입찰 인원수도 지금 23명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잘못 쓴 거 아니냐, 23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높게 썼을 텐데 그 2등이랑도 차이가 2,500만 원이나 10%나 나버리니까 잘못 조사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등과의 차이는 의미 없죠. 왜냐면 우리 교육생은 저희 리치스쿨에서 배운 대로 적절하게 가격 조사를 해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2억 2,800만 원에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팔았냐, 2억 7,500만 원에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따지면 얼마의 차익이냐면 약 4,800만 원 정도의 차익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리 여쭤봤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쭤보니까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 취등록세, 법무비 합쳐서 420만 원 지출하셨고요. 원래 허그 보증공사 물건은 명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사비를 2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80만 원에 한 달 만에 짐을 빼주셨고, 그렇게 합치면 총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는 간단하게 도배, 장판 그리고 손상된 부분 수리하느라고 300만 원 지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총 비용이 800만 원에 소득세까지 따지면 얼추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4,800만 원 차익에서 1,000만 원 세금까지 내고 나면 얼마가 통장에 남냐면 3,8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 이분이 쓰셨던 돈을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게 약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투자해서 3,800만 원 수익을 거두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추 60에서 70%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봤던 최근 한 반년 사이에 가장 우수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PD님도 오시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르막길입니다. 저쪽도 보면은 내리막 경사가 좀 보이고 저 아래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긴 개봉동, 요 옆에 매봉산이 있는데 매봉산에 바로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지도 아니고 굉장히 경사진 오르막이고, 주변에 뭐 상권이라 할 것도 사실 없어요. 다 주택단지고, 상권까지 가려면 약 10분 정도를 큰 대로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요 앞에 개봉중학교가 있기는 한데 매봉초등학교도 한 1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입지적으로 특색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매도를 했냐, 중요한 건 입지가 아니라 가격이죠. 그리고 입지는 서울 지역은 입지가 아쉬워도 그 가격에 맞으면 실수요자가 매수를 합니다. 제가 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매도하는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뭐 매도가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실거주자 대상으로 우리는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분께서 매수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실거주자의 수요가 항상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입지, 지하철역이 가깝고 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공원이 앞에 있고 이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서울 지역이면 무조건 싸게 낙찰 받아서 싸게 내놓으면 매매가 됩니다. 그게 빌라일지언정. 다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연식이 너무 막 90년대 이런 거보다는 이 정도 연식, 보존등기 2018년으로서 6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준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신축급은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좀 위치는 아쉬워도 이런 준신축은 또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더라. 물론 이제 제 말만 믿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변 공인중개사의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팔릴 수 있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께 미리 뭐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네, 이사비 8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왔을 땐 되게 당황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공실이어야 될 집에 누가 살고 있고 비밀번호도 허그에서 제공해준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연계돼 있는 우리 법무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서 명도를 잘 완료를 하셨고, 생각보다 단기간에 80만 원에 명도를 하셨으면 되게 잘 한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게 명도도 잘 하셨고 대출도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매도까지 완료를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주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건 소개를 마무리를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억 2,800만 원의 낙찰 받아서 대출 80% 실행해서 초기에 투자금이 4,500만 원, 그리고 세금까지 해서 얼추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추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명도비 합쳐서 약 5,500만 원 정도가 초기 자본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매도를 2억 7,500에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 2등과의 차이 뭐 2,500만 원 나는 게 의미가 없죠. 실제로 2등 분은 오히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2억 7,5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2억 300이 아니라 사실 2억 3천에 써도 되는 거였죠. 근데 너무 이제 다들 20명이 넘게 들어왔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으로 다들 입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고, 2등과의 차이를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가격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2등과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검증해주는 어떤 표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의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낮게 썼어도 내가 낙찰이 됐었겠구나 라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사실 수익률이 50% 이상 나오는 걸 안다면 사실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지금 시점에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아마 경쟁이 더 힘들 겁니다. 왜냐면 허그 보증공사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미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허그 보증공사 물건이라든지 이런 빌라들 낙찰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변수들이 계속 투입이 돼요. 뭐 대출이 막힌다던가 뭔가 허그 보증공사에서 입찰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제 유념하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물건들 싸게 사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저희 101동 502호에 있는 물건인데 엘리베이터가 모든 동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요. 한번 단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여기 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 대수도 이제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도록 구비가 충분히 돼 있는 편이고요.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은 이제 101동이고 102동 이렇게 두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 대수가 이렇게 앞차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지어진 지가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관리실에서 아마 정리해주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 공간도 좀 있고 여기서 관리실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관리해주는 분께서 이제 전체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뭐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네요. 폐기물도 여기 좀 한켠에 놓여져 있는 편이고, 건물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메인 창이 지금 저기 5층, 여기가 이제 메인 창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앞 건물 옆동이 좀 막고 있다는 거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이런 것도 준신축이고 서울 지역이라는 메리트가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가격만 맞으면 거래는 됩니다. 창을 보니까 여기는 북향이네요. 그래서 거실 쪽은 북향이고 작은 방 쪽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방이 일단은 3개, 작은 방, 여기 작은 방 두 번째, 그리고 5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요즘 매도되는 빌라들 특성을 보면 좀 이런 특색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좀 발코니가 있다든지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작은 방을 통해서 나가면 약간 이제 비행기 소음은 있기는 한데 베란다 공간을 약간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서 뭐 테이블 놓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공간에 이제 지붕을 씌우거나 하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건물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거실도 상당히 넓네요. 빌라치고는 이 거리가 상당히 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걸음이 좀 채 안 되거든요. 6m 정도의 거리가 되고, 방 3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려면 되도록이면 평수가 좀 작더라도 방 3개 정도는 나오시는 거를 봐야, 가족 단위로 구성된 세대원들이 보통 실거주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방 3개 정도 구비된 거를 여러분들 입찰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2인 가정 이런 분들은 집을 잘 매수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야지 그때부터 내가 좀 정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거든요. 이제 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건물 우리 옆에 있는 102동이랑 좀 마주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개방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아쉬움을 여기 베란다 공간을 딱 열면 아까 어땠죠? 이 일대 이 도봉산 전체 일대를 좀 볼 수 있고 주택단지들을 쫙 내려다 볼 수 있는, 왜냐면 5층 우리 건물 층만한 지금 건물들이 잘 없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구축들이라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건물은 2018년식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께 훨씬 더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더라도 선택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 공간은 정말 잘 활용하면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에 부엌 공간, 화장실도 여기 거실 옆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거울장은 새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좀 세세한 거는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 중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로 오시면 부엌이 되게 넓어요.
원래 부엌과 거실은 평수가 작으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전용 면적이 14평이거든요. 14평 치고는 공간을 상당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탁 놓고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주방 공간, 그리고 여기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14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면적이 널찍널찍합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그 여유롭고요. 세탁기 건조기 뿐만 아니라 창고 공간으로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이제 이쪽에 두겠죠. 냉장고 이쪽에 두고, 그 다음에 식탁을 이쪽, 여기 조명 아래쪽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딱 알맞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여기에 둬도 이쪽 공간도 지금 남네요. 여기 뭐 냉장고 하나를 여기에 더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쪽에 냉장고 2개. 요즘은 또 김치 냉장고랑 메인으로 쓰는 냉장고를 따로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냉장고를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뭐 버튼들 쫙 이제 콘센트들 놓여져 있고, 우리 이제 이사 오실 분의 약간의 짐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14평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방 3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과 분리가 돼 있고, 그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있다는 건 진짜 14평을 정말 잘 뺀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도 있었죠. 저거까지 치면 14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 한 18평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여기도 화장실이 크진 않지만 이제 용변을 보는 공간, 그리고 샤워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방감만 좀 더 있었으면 가격이 한 3억대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거실 쪽으로 오면 와, 근데 PD님 보시기에 어때요? 생각보다 공간이 이렇게 넓게 아니, 뺄 14평이면은 사실 방 3개를 빼면 보통 거실과 주방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방 3개도 있고, 방과 이거 주방도 분리가 돼 있고, 심지어 베란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4평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17평 이렇게 해도 믿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확실히 매도되는 물건은 단지 이제 서울에 있다는 거 외에 뭔가 저런 공간, 별도의 공간이 좀 서비스 공간이 좀 잘 마련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생분께서 이제 3개월 만에 매도한 물건을 한번 봤고, 오늘 이제 일 때문에 오지 못하셨지만 통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 물건을 찾으셨고, 어떻게 조사를 하셨고, 기분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화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유, 집 내부 다 봤습니다. 아, 다 보셨어요? 아니, 네네. 여기가 네. 전 제일 놀란 게 14평인데 무슨 18평 발코니 공간도 있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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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맞아요. 되게 좋네요. 아, 근데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방이 좀 작기는 해요. 예. 네. 거실이 예, 좀 넓게 빠져서. 맞아요. 주방도 따로 있고, 뭐 14평이면 보통은 이제 방이 작더라도 주방과 거실이 뭐 거의 붙어 있다던가 이런데, 여긴 심지어 냉장고를 2대까지 돌 수 있는 공간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좀 장점이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어쨌든 매수하신 분도 실거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그 공간을 볼 텐데 되게 큰 메리트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베란다도 뭐 5층이기 때문에 이 베란다도 있는 걸 거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구조가 예쁘네. 와서 보니까 왜 팔렸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쪽을 좀 알고 계신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희 뭐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동네를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잘 알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경장애님이 추천해 주신 물건들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구나.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물건들을 막 보면서 네. 이거는 그 2021 타경이라서 감정이 좀 오래된 네. 시점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조사를 잘해 봤을 때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감정가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더 높았던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어, 그래 가지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 70% 이렇게 내려가지만 서울은 80%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80% 돼도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많은데, 아, 네네네. 요거는 감정가가 애초에 낮았기 때문에 한 번 유찰이 돼도 메리트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심지어 네. 2번 유찰이 돼서 입찰을 하셨죠. 맞아요. 제가 이제 네. 한 번 입찰됐을 때 만약에 이 물건을 봤다고 하면 네. 최저가 입찰로 했으면 이제 수익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그러면은 한 번 더 유찰이 됐는데 전차보다 한 1,000 몇백만 원을 올려 쓰신 거네요. 2,500만 원 넘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용화님이 조사하시기로 이 매도될 수 있는 금액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신 거고. 예예. 이게 부동산에서 워낙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흔들리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조사를 확실히 했더니, 그리고 첫 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마진을 경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수준 정도를 잡고 가자. 네.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자 하고 들어갔는데 좀 2 등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속상하긴 했었는데 그쵸. 예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마진보다 더 많이 이제 남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 2 등과의 차이를 뭐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게 딱 보이니까 아예 무시는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해 드린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뭐 매도한 금액을 보면 사실 이제는 신경이 안 쓰이실 것 같아요. 매도됐으니까. 아 네네. 이제는 털어버리고 지금 또 다른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소식 있으면 네.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님. 오늘 집 너무 덕분에 잘 받고 인터뷰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교육생분과 인터뷰도 마쳤는데 이게 참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한 건 첫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처음엔 2, 3천 벌지만 나중에 2억, 3억이 되는 거거든요. 첫 시작을 소액 투자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큰 물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큰 물건을 하는 사람은 잘 없기도 하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로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고 더 좋은 물건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화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집 내부도 좋고 특색 있는 공간도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매도된 사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나도 이런 비슷한 물건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에 딱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엘리베이터 있고 중심축에 뭐 역과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서울이고 이런 조건이면 가격만 맞으면 분명히 매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볼 때 바라볼 때 내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가, 편리성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